안녕하세요. 칠기조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안에서 밤을 잊은 그대에게. 지은이는 존 P. 포사이스, 게오르크 H. 에이퍼트, 옮긴이는 소정민, 발행은 생각의 서재입니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콤플렉스, 불안장애 등 심리적 불안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에서 3%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출산 후 30%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병증이나 장애가 아니더라도 편한 마음으로 잠들기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삶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불안 문제,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뉴욕 주립대와 체프먼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로 있으면서 수용 전념 치료를 통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두 저자가 당신이 불안한 진짜 이유, 왜 피할 수 없는지, 어떻게 해야 쓸데없는 걱정과 이유 모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는 생각, 느낌, 감각 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향상시켜 부정적인 행동이나 정서를 피하거나 바꾸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여 심리적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짤막하고 다채로운 52장의 이야기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불안정에 이전과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이 가진 힘을 빼앗는 방법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방법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칠기조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당신의 삶을 사세요.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살다 보면 반드시 공경과 골칫거리와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단순한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불행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불안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우리를 조정하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들과 마주치지 않게 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 우리는 언젠가는 그 감정들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이 찾아올 때 반드시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들은 늘 찾아옵니다. 달리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소용돌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불안이 우리를 조종하도록 놔둘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에 조종당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밀려드는 감정과 생각들을 품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나가 살고자 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힘,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자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낼 힘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편안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갖추어야 할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에 발목 잡힐 필요도 없고
삶이 가져다 준 공경의 수렁에 처박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삶이 힘겹고 매정할 때 잘 살아내는 게 그 비결입니다. 이것이 이 책이 소개하는 라이브 방법의 핵심입니다. 내린고, 놓아주세요. 저항하면 오히려 버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저항할수록 고통과 괴로움은 커지는 한편 에너지는 바닥나고 자유는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마음과 몸이 우리에게 떠안긴 고뇌를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소중한 에너지와 자원을 쓸 수 있고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inviting, 받아들이세요. 불안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안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는 대신 어쨌든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자신의 모든 면들, 즉 마음과 몸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쏟아내는 모든 것을 맞이할 줄 알게 됩니다. 자신이 겪는 일을 온정과 연민으로 또 사랑으로 지켜보고 맞이해보는 겁니다. 한 발짝 물러나 받아들이는 일은 공경 속에서도 편안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valuing, 가치를 따지세요. 뚜렷한 방향 감각이 없다면 우리의 선택 때문에 길을 잃을 수도 혹은 막다른 곳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스스로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밝혀내세요. 그 다음 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주고 살고 싶은 삶을 살게 해줄 현명한 선택을 내리세요. engaging, 이끄세요. 어찌되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시간을 들이는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맞는 목적을 세운 뒤 행동을 취하세요.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창조하고 스스로의 발로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와 삶을 이끌어 나간다면 이 책에 담긴 수많은 기술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무기가 되어 앞길에 나타나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간단한 연습을 통해 라이브 방법을 살짝 맛볼 차례입니다. 라이브 한다는 것의 의미. 차가 꽉 막혀 있거나 계산대에서 줄을 서느라 약속 시간에 늦게 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장면 속에서 라이브 방법을 한 단계씩 밟아봅시다. 놓아주세요. 불안에 맞서려는 당신의 오랜 싸움을 놓아주세요. 지금 마음과 몸이 겪는 일들을 모두 통제하려는 헛된 노력도 과감하게 놓아주세요. 받아들이세요. 옴짝달싹도 못하게 된 자신에게 찾아오는 생각이나 감정을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세요. 샘솟는 비난과 불평, 가빠지는 숨, 목끝까지 찬 욕설을 들여다보세요. 이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보세요. 긴장, 분노, 불안, 스트레스, 불만 혹은 두려움이 느껴지지는 않나요?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 발짝 물러서서 있는 그대로를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세요. 그 자리에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치를 따지세요. 한 발짝 더 물러나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라는 사람은 무엇과 관련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중요한 일, 이를테면 애초에 내가 이곳에 나온 이유나 원래 하려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는 가고 싶은 곳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끄세요. 시간에 늦었거나 꼼짝 못하고 기다리느라 성질을 내는 일 대신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나라는 사람은 무엇과 관련되고 싶은가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관련되고 싶은 그 일, 즉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을 위해 현 상황에서 스스로의 입과 손과 발을 이용해서 무언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연습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뇌와 고통이 일상생활에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지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그것들을 놓아주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라이브 할 줄 알게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라이브 방법의 기술을 배우고 불안이나 삶 속 여러 문제들에 맞서서 그 기술을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연결고리 찾기.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당신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 어떤 느낌인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똑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동네, 모든 도시, 모든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것도 돈이 많거나 적은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대학 졸업장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도 별다른 위안이 되지 못하죠. 사실 불안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흔한 고통 중 하나이며 전 인류의 약 3분의 1가량이 살아가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겪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가늠해 봅시다. 어느 날부터인가 불안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빨간색 옷을 입기로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단 하루라도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 날이 없을 겁니다. 그중 한 명에게 안부를 묻는다면 아마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다는 것쯤은 당신도 알겠죠. 당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그 사람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름 모를 사람들이나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책은 당신과 당신의 자유에 관한 책이며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고도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제일 먼저 호흡에 집중해 봅시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먼저 다음의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본 뒤 할 수 있는 만큼 따라 해보세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충분하며 타이머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중 호흡법.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아랫배에 올려놓으세요. 천천히 눈을 감은 뒤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집중해 보세요. 가슴과 배가 오르내리는 데 집중해 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세요. 집중해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살펴보세요. 가슴과 배에 올려둔 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느껴지는 따스하거나 시원한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저 숨 쉬며 지금 이곳에 있어 보세요. 잡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들을 한번 바라본 뒤 다시 호흡에 지그시 집중해 보세요.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다시 집중 호흡을 하겠다는 다짐을 끝으로 연습을 마무리하세요. 핸드폰이나 시계의 알림을 설정해 두고 그때마다 당신의 호흡과 그 순간을 살펴보세요. 집중호흡법을 가능한 한 자주 연습해 보세요. 이 호흡법은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과 몸에게 떠안길 고뇌를 크게 덜어줄 겁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상태를 보다 잘 관찰하고 그 경험과 함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생각해 볼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놓아주기. 불안이 문제라면 자연스레 해결책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결책이랍시고 시도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를 잠시 살펴봅시다. 앞선 장들에서 우리는 불안을 고치기 위해 시도했던 모든 일이 그 무엇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시도했던 해결책들은 모두 우리에게 짙은 흉터만 남겼을 뿐입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불안과 싸우느라 치른 대가와 그동안 짊어졌던 막중한 부담감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싸움에서 벗어나 인생과 잘 지내보는 놀라운 방법도 알려줄 겁니다. 밧줄을 놓아줄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안괴물들 한 패거리를 상대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양손으로 밧줄을 꽉 붙잡고 발을 땅에 파묻은 채 같은 자세로 굳어 있었죠. 정신없이 줄을 당겼을 겁니다. 그러나 줄을 아무리 세게 당겨도 불안괴물들은 언제나 더 강력하게 줄을 당겼습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무리가 왔을 겁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오고 이를 악물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이마에서 땀방울이 굴러 떨어지고 꽉 찐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끝없고 힘겨운 싸움에 갇힌 꼴이 된 겁니다. 남은 선택지가 얼마 없어 보일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세게 당기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발을 깊게 파묻어야 할 것 같죠. 더 좋은 약물이나 새로운 대처 전략을 통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 그게 그거 아닐까요? 여기 새로운 선택지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싸움을 기권하고 밧줄을 놓아버리기로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손과 발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자유로워지지 않았나요? 한창 싸울 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선택지들과 마음의 여유도 생겼을 겁니다. 이제 당신의 손과 발로 불안과 싸우는 일 대신 무언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한 가지 상상을 해봅시다.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줄다리기 싸움에 바로 옆 관중석에서 당신이 싸움을 끝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아이가 자기를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당신의 친구가 같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자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꿀맛 같은 휴가 등 당신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죠.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바로 그것이 관중석에 서서 싸움이 끝나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마음속으로 또렷이 그려보세요. 그래도 그냥 계속 싸우실 건가요? 아니면 밧줄을 놓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줄 건가요? 이제 밧줄을 놓았을 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살펴봅시다. 불안괴물들은 당신이 싸움을 관뒀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없어져 주지 않습니다. 계속 당신 반대편에 서 있죠. 밧줄을 가지고 조롱하면서 당신이 미끼를 물고 밧줄을 잡아 다른 한 판을 벌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습관적으로 응해버릴 때도 있을 테죠. 그러나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까지 밧줄을 붙잡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고 줄을 놓기로 결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결심한다면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 관중석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바로 그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돌볼 마음의 여유와 에너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밧줄을 놓고 싸움을 끝낸다면 인생에서 무언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틈과 여유가 생길 겁니다. 불안을 줄이거나 통제하는데, 다음번 공황 발작을 피하려는데, 고통스러운 기억의 다음 밀물을 저지하려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잡생각들을 밀어내는데 기운을 다 쏟아붓지 않는다면 기회의 창문을 열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삶을 향해 나아갈 여유를 찾아내는 거죠. 우리와 함께했던 분들 중 한 분이 이 순간을 두고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밧줄을 놓았을 때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어요. 온전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불안과 싸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가장 강인한 사람들 중 한 부류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나 마찬가지죠. 당신도 아마 그중 한 명일 겁니다. 그러나 그중 다수가 스스로를 가혹하게 몰아붙입니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약해 빠졌으며
지금껏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당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쩌면 나는 어딘가 고장난 사람이야. 난 너무 부족해. 같은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과 수치심은 바로 이 결핍과 부족의 공간에서 생겨난 작은 불씨를 화염으로 키우려 달려듭니다. 마음이란 원래 온갖 생각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는 가혹한 생각도 있고 스스로를 함부로 평가해버리는 생각도 있죠. 사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둘러싼 세상과 당신 내면의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평가합니다. 아름답거나 훌륭하거나 그럭저럭 괜찮거나 별로이거나 끔찍하다는 등 평가를 내리죠. 심지어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평가하려고도 합니다.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마음의 그 어두운 이면은 삶의 온갖 영역에 난입해서 당신에게 올가미를 씌우거나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해로운 생각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강한 탈출 경로가 있습니다. 우선은 당신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자기 혐오를 잡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실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장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장났다는 생각은 당신의 마음이 지어내서 당신에게 몇 번이고 덮어씌우는 평가일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맥 빠진 평가죠. 그러나 그런 평가를 들을지 말지 결정하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뭔가를 차려놨다고 해서 그걸 모조리 꼭꼭 씹어 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불친절한 마음이 당신에게 고통을 가할 때는 자기 친절과 자비가 가장 좋은 약이니까요. 이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차츰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따라 삶을 결정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당신에게 밀어넣는 쓸모없는 생각들을 다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불안에 대하여 다르게 대처하는 방식을 배워봅시다. 평가를 지켜보세요. 조용한 장소에 자리를 잡은 뒤 스스로에게 집중해 보세요. 진절하고 따스한 여유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당신과 당신의 불안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1, 2분 정도 들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당신을 때리고 걷어차던가요? 혹시 너는 부족해 라고 하지는 않던가요? 그 말 속에는 지금의 당신으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너로는 안 돼. 지금의 너 정도로 있는 건 좋지 않아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아마 당신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바꿔버리려고 고군분투하게 될 겁니다.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마음과 또 다른 줄다리기를 벌이게 되는 거죠.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라는 사람, 당신의 감정,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당신의 인생 등에 대하여 붙여놓은 꼬리표나 평가를 살펴보세요. 그것들 중 하나를 골라 그 단어를 눈앞에 커다란 영화관 스크린에 띄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단어, 그 글자들, 글자의 빛깔 따위를 살펴보고
그 말뜻이 줄 수 있는 한계와 무기력함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처럼 꼬리표나 평가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 단어가 무조건 당신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러나 생각들이 무조건 진실이라고 믿지 말고 그냥 살펴보는 겁니다. 꼬리표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놓고 마음과 토론을 벌이지는 마세요. 진실 여부보다 그 생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지 혹은 그 자리에 멈추도록 발목을 잡는지 여기에서는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모든 평가와 꼬리표에 대해서 평화롭고 너그러운 느낌으로 숨을 후 불어보세요. 그 모든 생각들이 왔다가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마음이 지어낸 꼬리표가 당신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은 당신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직감 속으로 빠져 들어보세요.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오래된 생각들이 불쑥 찾아와 당신을 제한하려 들고 맥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보세요. 마음속 목소리 중 하나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도 온전하고 완전하며 충분하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기 친절과 자기 돌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매몰차게 대합니다. 당신 또한 스스로에게 가혹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거야? 하여튼 멍청하기 짝이 없어. 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나 자신한테도 세상한테도 화가 나. 이놈의 공황 발작도 싫어. 아주 싫어 죽겠어. 그냥. 스스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죠. 어떻게 보아도 좋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진 상태에서 스스로를 재단하고 비난하는 부정행위까지 겹친다면 더더욱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몸, 마음, 경험과 맺는 관계를 변화시켜 보라는 말이죠. 어쩌면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일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대신 자기의 보금자리를 돌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몸, 감정 그리고 오랜 기억들이 당신에게 떠안기는 모든 것들을 돌보는 거죠. 당신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불편하고 적대적인 보금자리로 이어지고 나머지 하나는 따스하고 다정한 보금자리로 이어지죠.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하자는 건 곧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행동을 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혹은 물건을 대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스스로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대하는 거죠.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테니 이제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방법을 연습해 봅시다. 자기 친절은 불안, 화, 후회, 수치, 우울을 달래줄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다음의 연습은 당신이 스스로의 몸이나 마음과 더 이상 싸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삶의 평화와 기쁨을 불어넣어 줄 연습치고는 아주 간단하기까지 하죠. 스스로에게 상냥해지기.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불을 걷고 일어나기 전에 우선 한 가지 다짐을 해봅시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나 이상 해보겠다고요. 그리고 하루를 끝마칠 때까지 그 약속을 최대한 지켜보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한 뒤 종이에 적어 보세요. 명상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음악을 듣거나 꽃을 사거나 맛있는 밥을 먹는 것도 좋죠. 삶이 불친절할 때 혹은 마음과 몸에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에게 다정하고 애정 어린 조치를 취해주는 일도 좋습니다. 만약 소중한 사람이 지금 당신과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을 건네고 어떻게 대해줄 건가요? 바로 그 목소리 톤과 다정한 태도로 스스로를 돌봐주세요. 무언가 특별한 걸 성취하고 좋은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챙기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겁니다. 만약 도움이 된다면 이 행위를 자기 돌봄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심장이 뛰고 살아 숨쉬고 있으니 당신은 친절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특별한 날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친절과 사랑은 언제나 어느 때에나 스스로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친절이 필요할 때도 다른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스스로를 부드럽고 친절하게 돌봐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당신 최고의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내면의 힘도 기를 수 있답니다. 감정의 파도를 타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새들은 파도가 넘실댄다고 해서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새들은 그냥 다가오는 파도의 경사를 따라 떠올라 꼭대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파도의 뒷면을 타고 길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우리도 불안이 다가올 때 이 새들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들은 제한 시간이 있는 파도와 같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들다가 물러나듯 감정들도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정점에 다다른 다음 서서히 물러납니다. 불안도 비슷한 방식으로 오고 갑니다. 감정들은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강한 감정이 느껴진다는 건 곧 높고 거센 파도가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그 파도가 언제까지고 몰아치면서 당신을 압도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기분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신의 오래된 불안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하고선 파도를 타보세요. 물 위에 떠 있는 새들처럼 당신 또한 그저 가만히 머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래도 당신은 불안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반대로 행동하면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으로서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일이라 아주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을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러니 다음의 연습을 통해서 불안 파도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도전적인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세요. 마음과 상상을 이용한다면 당신은 불안의 파도를 타고 달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방법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파도를 타고 달리기. 최근 불안했거나 공포에 질렸던 순간, 긴장되거나 걱정되거나 속상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장면을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잠시 그대로 있어 보세요. 속상했던 장면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그것이 파도가 되어 해변에 서 있는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도는 당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크고 무서워 보입니다. 지금 떠오른 걱정과 당혹스러운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닥칠 것만 같은 일들의 이미지 등을 살펴보세요. 그 속상했던 장면과 당신 자신,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이제 당신의 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관찰해 봅시다. 그 감각을 살펴보고 당신의 마음이 그 감각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살펴보세요. 감각에 이름을 붙여 봅시다. 나는 땡땡땡을 느끼고 있어 라고요. 그 열기와 압박감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각자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걱정이나 생각, 이미지, 나는 뒤의 이야기 따위가 떠오를 때에도 똑같이 해보세요. 그것들을 통제하거나 바꾸거나 밀어내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당신의 마음과 몸을 계속 살펴보세요. 불안 파도를 타고서도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진 시점을 눈여겨보세요. 정점을 찍은 파도는 이제 약해지고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잦아들고 약해지기 시작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파도를 타고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오는 걸 경험해 보세요. 당신이 파도의 어느 부분을 타고 있는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파도를 뚫으려 애쓰지 마세요. 파도는 파도만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대로 놔두고 또 파도가 당신을 싣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세요. 결국에는 당신도 파도의 뒷면을 타고 내려오게 될 거고 불안도 잠잠해질 겁니다. 불안을 통제하려거나 막으려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그저 파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와 마주하고 견뎌내기를 거부한다면 파도는 마치 비치볼처럼 당신을 튕겨대며 가지고 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할 일 없이 물속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거센 파도와 물살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파도와 함께 헤엄치거나 파도를 타려 한다면, 아니 최소한 파도를 거스르려 하지만 않는다면 파도는 결국 당신을 안전한 해안가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불안 파도와의 싸움을 멈출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일 기 좋은 날 오늘은 불안해서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